안녕하세요. 네, 신한금융투자 오강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상훈입니다. 네, 이번 투자 아카데미 시간에는요, 렌탈 시장, 그리고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코웨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으로 저희가 발간한 태용 로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렌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렌탈 레포트를 작성을 하셨는데, 렌탈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비즈니스, 가장 초급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왜 지금 렌탈 사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구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렌탈 사업자들은 사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렌탈을 보통 이제 저희가 하게 됐을 때 소비자들은 뭐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이 월별로 이제 그 렌탈료를 지급을 하는데 반해서 렌탈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인식은 첫 달에 렌탈료로만 좀 인식이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치 수수료나 제품에 대한 이 설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그 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에 잡히다 보니까 1년 이내까지는 초반에는 굉장히 조금 적자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이제 그 이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도식화를 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뭐 1개월 그리고 이제 1년까지는 이 현금 흐름이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이제 계정 수가 증가하고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이제 좀 그 돈을 버는 일종의 좀 스노우볼 효과가 조금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 대외적인 경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힘들고 산업이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대외적인 경기와 무관하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이런 기업들에 조금 주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렌탈 산업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정수기 시장은 조금 국내에서 봤을 때 이제 포화 상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집에 정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미 정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성장할 만한 혹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렌탈 시장이 왜 성장하는지를 일단 조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좌측이라든지 우측 표에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지난 한 7년, 8년 동안에 렌탈 시장은 굉장히 좀 그 고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 주요 렌탈 업체들의 매출 추이를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난 이제 7년 8년 동안 약 한 14%, 그러니까 10% 중반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이는 사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유통산업이라든지 전체 좀 그 저성장 기조에 있는 그런 기조 하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를 조금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싶은데 이 제품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 제품 저 제품 써보고 싶고, 즉 소유보다는 이 경험을 중시하는 가치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제품을 렌탈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도 올라오고 이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위해서 좀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런 니즈가 굉장히 조금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렌탈 시장을 성장하는데 좀 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주요 업체별로 계정수라든지 매출 성장률을 조금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부동의 1위는 코웨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웨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그 덩치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뭐 계정수나 매출 성장이 증가하는 율로 따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2, 3, 4위권 그러니까 뭐 LG전자라든지 뭐 SK매직,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가 이 빈자리를 굉장히 조금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정수기 혹은 공기청정기에만 집중을 해왔는데 약 한 뭐 1년, 2년 전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조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전에는 뭐 정수기나 이 공기청정기 쪽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이 가장 컸다면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포트폴리오 제품 카테고리들이 렌탈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한 뭐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매트리스를 렌탈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내가 그냥 뭐 시몬스 침대, 에이스 침대 가서 침대를 사면 되는데 굳이 매트리스 렌탈을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측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코웨이의 이 렌탈 매트리스 매출이 이 침대 강자의 매트리스 매출을 거의 이제 좀 따라잡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이템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성장의 폭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렌탈 시장의 확장성에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단순히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그리고 자동차 정도만 제가 이제 렌탈을 해서 썼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시장이 뭐 헬스케어 제품이나 가전 제품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다변화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조금 넓어지면서 이 양방향 렌탈까지 이제 이런 서비스까지 조금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확장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 내가 집에 그림을 좀 걸고 싶은데 그림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림 하나를 계속 걸자니 좀 진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그림을 렌탈해주는 서비스까지 조금 등장을 하게 됐고 과거에는 자사 제품을 렌탈을 하는 측면에 조금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렌탈 시장에도 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국면까지 좀 확장이 되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 해외 사례를 놓고 보면 사실 해외에는 이미 굉장히 큰 폭의 확장성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의류를 렌탈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 C2C라고 하는 즉 이 어떤 기업이 본인들의 제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와 그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좀 중개를 해주는 C2C 서비스까지 조금 등장을 했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웃상 즉 이 아저씨 즉 사람까지 이 렌탈 시장으로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폭이 좀 넓어졌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품목이 되게 다변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업체들, 이러한 렌탈에 강점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타겟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K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뭐 K푸드, 뭐 K팝,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K자에서 이제 파생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렌탈 사업자들도 이 K자를 붙일 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K 렌탈의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정수기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 정수기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왜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진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는 뭐 상하 수도관이 굉장히 조금 낡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많습니다. 뭐 녹슨물이 이제 좀 그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무조건 이 정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측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정수기 보급률이 아직도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좀 그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이 어떤 그 이 카드에 대한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결제에 대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해도가 굉장히 그 높은 반면에 여전히 보급률은 조금 낮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10년 뭐 그 진출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고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고 쿠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폭의 성장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1위, 2위 사업자로서 굉장히 좀 그 존재감을 좀 그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의 동남아 국가들 혹은 미국 시장까지 조금 진출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 굉장히 좀 그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성장성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업사이드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렌탈 시장이 사실은 되게 한정적이고 성장성이 좀 이렇게 적어 보였고 둔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사실 느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품목도 다변화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국내 해외 업체들이 해외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러한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가파라진다면 이제 국내 가전업체라든지 신규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어떤 관리를 받고 싶다,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면 영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찾게 되고 즉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영업을 하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이제 찾아보고 사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성장의 드라이버가 관리와 서비스에서 이제 제품 경쟁력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가전업체들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 LG전자가 역시나 이제 렌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렌탈 사업의 매출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조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 이제 가장 이제 탑2 이제 가전업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이 렌탈 시장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렌탈 사업자들과 제휴를 하면서 이 간접적으로 좀 이 어떤 이 렌탈 시장의 수혜를 조금 누리겠다. 같이 이제 향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라면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직접 요 시장에서 이 렌탈을 좀 그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 고성장하고 있는 렌탈 시장의 수혜를 조금 누리겠다. 이렇게 좀 이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 사실 이제 렌탈 업체들의 점유율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2018년 대비해서의 점유율 그리고 이제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의 점유율의 어떤 그 변화를 제가 이제 조금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제 코웨이가 뭐 이 어떤 그 대주주의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노이즈가 있으면서 사실 이제 점유율이 조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지난 2년 동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사실 이제 좀 그 2위권 업체인 SK 매직과 쿠쿠가 이제 그 시장을 조금 잠식을 했다면 이제 2020년에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이 시장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이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 강자 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 제품 경쟁력을 조금 강화시키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의 전략을 좀 이렇게 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낸다든지 이 R&D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집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이익에 대한 그 증가를 조금 제한시키는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를 굉장히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스몰캡 신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혁신성장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도 즉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태용로직스라는 업체는 이제 국제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선사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항공 운송이라든지 해상 운송을 포함해서 뭐 철도, 내륙 다양하게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 최근 이제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업체의 실적도 매우 좋아졌던 상황이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운임 가격뿐만 아니라 ISO 탱크라는 신규 제품군이 확장되는 국면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운송. 저희가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해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운송 설비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가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21년 운임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받지만 22년 추정에도 운임 가격이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 운임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내년 추정치로는 약 15% 정도 인하로 이제 저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사업이 확대되는 매출 그로스가 있는 상황에서라고 방어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업체이고요. PER 기준으로 약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이지만 향후 이런 신규 서비스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용 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투자 아카데미에서 렌탈 부분과 이제 스몰캡 신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댓글이나 이제 신한금융투자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